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최근에 일본 채권 시장에서 어떠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높은 레버리지로 투자하고 있던 익명의 사모펀드가 최근에 마진콜을 당했다. 그 사건 때문에 채권 시장에 일본 국채가 한꺼번에 매물로 이렇게 팔렸고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한 루머일 뿐이에요. 아직까지 어느 펀드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청산당했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뉴스가 없지만, 하지만 최근에 뉴욕 페드에서 일본 엔화와 그리고 USD의 이 쌍거래 환율 레이트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게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위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떨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한과 동시에 환율이 뚝 떨어졌죠. 오늘 날짜로 환율이 1,446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는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마켓에 개입을 했었어요. 국민연금 환해지를 통해서 직접적인 환율 방어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건데, 이번 케이스는 한국은행이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뚝 떨어졌냐면, 그건 바로 일본이 환율 방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페드에서 구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인 환율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일본 엔화의 가치가 격상하는 동시에 거기에 연동된 우리 원화의 가치도 같이 격상해서 원달러 환율이 이틀 동안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지난 12월과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런 환율 하락은 비슷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증권가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단순한 환율 방어가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터질지 안 터질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다가오는 월요일에 대한민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확인하시면 돼요. 왜 이번 케이스에 환율을 보지 않고 국채 금리를 보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엔캐리 트레이드가 항상 이 경제 뉴스에 부각되고 있어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그걸로 신혼국 화폐, 신혼국 주식 혹은 뭐 달러 이런 걸 투자해서 그 금리 차만큼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조건은 일단 엔화의 가치가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낮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낮아야 돼요. 이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혹은 방향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항상 낮은 수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에서는 이 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 혹시 모를 환손실을 대비해 가지고 반대편 포지션인 숏 포지션을 항상 잡고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와 엔화의 가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별 탈 없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돈 버는 금융기업들이 돈을 잃지 않고 그렇게 계속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뉴욕 페드에서 레이트 체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드에서 공식적으로 일본 엔화에 관련된 그런 환율 체크를 하겠다, 환율 점검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뉴욕 연준이 미국 재무부를 대신해서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시장 점검을 했다는 뜻입니다. 돌려 이야기하면 미국이 구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하게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 임팩트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환율을 안정시킨 거예요. 환율이 갑자기 뛰어도 안 좋고 갑자기 떨어져도 안 좋습니다.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변동되어야지 이 시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구두 개입을 한 거예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일본 엔화가 환율 방어에 나섰다, 환율이 더 이상 뛰지 않게 구두 개입을 나섰는데 갑자기 왜 가만히 옆에 있던 대한민국 원화가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블랙먼데이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담보입니다.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지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일본은행에서 엔화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 엔화로 원화를 환전해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원화로 대한민국 주식을 바로 살 수 있지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바로 대한민국 10년물 국채를 구입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10년물 국채를 구입하냐? 이 구매한 국채를 담보로 레포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뻥튀기한 돈으로 대한민국 주식이나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한 그런 수익도 같이 얻을 수 있는 2단계, 3단계 그런 레버리지를 계속 거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레포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모펀드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화의 가치가 갑자기 상승했을 때, 그런데 그 가치 상승분만큼 원화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수익보다 환차손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포 시장의 금리 변동이 있어요. 대한민국 10년물 국채의 가치가 갑자기 폭락하거나 혹은 레포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서 내가 대출했을 때 내야 되는 그런 이자가 투자 수익보다 더 많아졌을 때 그때 마진콜 혹은 강제 청산 같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뇌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 엔화 방어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엔화 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 환해지에 대비해서 숏 포지션을 잡아놓은 그 포지션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너희들 만약에 담보 채워놓지 않으면 마진콜 발생한다? 지금 딱 하루 시간 줄 테니까 빨리 여기에다가 현금을 채워넣어. 그렇게 됐을 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담보로 빌리고 있던 대한민국 10년물 국채를 시장에 던지게 된다는 거죠. 마진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던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반대로 국채 수익률, 시장금리가 갑자기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대한민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사모펀드가 살기 위해서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10년물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 어떤 자산을 구입했다 이야기했잖아요. 부동산, 주식, 뭐 회사채 혹은 대한민국 코인 거래소 내에서만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원화 기반의 코인을 구매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장에서 한꺼번에 돈이 빠지거나 혹은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그 자산이 갑자기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랙 먼데이 시나리오입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우리가 시장 지수로 볼 수 없는데 그 모든 이벤트가 월요일날 한 번에 지수로 빡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시점은 위기 감지, 그러니까 시그널을 감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대한민국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갑자기 폭증했다. 혹은 아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국채의 거래량, 유동성이 갑자기 증가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위험 시그널, 리스크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국채를 던질 때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전부 다 그거를 매집을 할 거예요. 금융 안전성을 위해서 매집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금리는 많이 오르지 않지만 거래량이 폭발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의 위험 리스크 신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위기가 올 걸 대비하고 페드나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 이게 터지지 않게 꾹 누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터졌을 때는 뉴스나 그 어떠한 경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은 금융당국이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코스피 5000 지수 돌파 이런 돈잔치에 빠져서 같이 춤을 추고 있기보다는 이런 거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